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포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포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막 살 수밖에 없죠.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포기해버리면 그 조직 안에서 무슨 짓이든지 벌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를 포기해버리면 막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포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포기를 하고 다음 수순을 밟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술술 풀리죠. 되지도 않은 일을 끝까지 붙들고 앉아 있으면 병 생기고 인생 자체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계엄 사태를 놓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윤석열이를 붙들고 오직 윤석열, 우리 윤석열이가 최고야, 윤석열이는 탄핵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쉽겠죠. 윤석열이가 끝까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을 하고 그러면서 못된 짓 많이 하고 싶었을 텐데 윤석열이가 이제 파면이 되게 생겼으니까 아직까지도 포기를 못하고 저렇게 윤석열이만 외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눈앞인데도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이러면서 윤석열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이가 곧 돌아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바빠지고 기자들도 바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사실은 뻥이죠. 박선원 의원이 밝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대통령실을 대거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좌초되려고 하면 그 배 안에 있던 쥐새끼들과 바퀴벌레가 가장 먼저 뛰쳐나오는 법입니다. 지금 그것이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니다, 윤석열이는 살아 돌아온다, 라는 이런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2.3 계엄,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여당의 대표 비대위원장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훈 클럽 토론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계엄은 너무 정당한 것이고 윤석열이가 계엄을 아주 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영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권영세는 이미 윤석열 측으로부터 계엄을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국회의원들 모두 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 모두 다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심지어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한동훈이마저 수거해서 처리해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권영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엄이 불법이야, 그리고 나 그거 해제 결의하려고 했어, 라고 말하면 윤석열 측에서 나중에 밝히겠죠. 권영세 너 그거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무슨 소리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게 두렵습니다. 권영세도 검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얼마나 추접한지를 잘 알아. 여기서 추접하다는 것은 남의 약점 잡아서 그걸 들춰서 그를 협박하는 것, 그걸 내가 추접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권영세한테 언제 통보를 했고 언제 전화를 해서 알려줬다는 것이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권영세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권영세가 그때 대통령실로부터 혹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대답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권영세는 지금 계엄이 불법이고 그거 내가 해제하는데 표결했을 거예요, 찬성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권영세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그러니까 권영세는 지 살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이제 와서 그거 뭐 합법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권영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권영세가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장관이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당시에 중진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한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지. 그 정도 몰랐을 리는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계엄 당시에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때 뭐 추경호가 원내대표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 부분은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일단 권영세가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장관 출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헌법재판관을 흔들기를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제는 또 30몇 명이 헌재를 찾아가서 불공정하다느니 너무 빠르다느니 정상적이지 않다느니 이따위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국민의힘 애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었는데 이 일이 워낙 크니까 나 그거 알고 있었어요 라는 말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이야기 안 해줬겠습니까? 국민의힘 중에 원내도 아닌 한동훈이 한 명만 잡아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여인영 체포조 이걸 보면 한동훈이 한 명 들어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 살려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그 비상입법기구 즉 국회의원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절반이 바로 국민의힘과 거기에 부역하는 일부 국회의원. 그러면 한 15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만 데리고 나라를 독재로 한번 해보려고 했고 윤석열이가 뭐 최고 뭐 국정 뭐 책임 의장 뭐 이런 거 하고 뭐 대통령은 김건희가 하든지 뭐 국무총리를 하든지 하면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권영세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50%에 가까운 분이 아직도 헌재를 신뢰하는 것이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50%밖에 신뢰를 안 하는 것이 신기하죠. 사실은 헌재는 100% 신뢰해야 됩니다. 사법부잖아요. 사법기관이잖아요. 최고기관이잖아요.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모두 다 신뢰를 하는 게 맞죠. 야당이라고 신뢰 안 하고 여당이라고 신뢰하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야당이니까 신뢰하고 여당이니까 신뢰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여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는. 신뢰해야죠. 그런데 권영세는 지금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다. 윤석열이 똥구멍 빠는 것은 자유야. 그렇지만 온 국민이 그 무도한 불법을 영상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너도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엄 불법이잖아요. 전시나 지금 사변 상태입니까? 국가 비상사태였습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제대로 안 했다고 한덕수 당시 총리도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국회 통보도 없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또 계엄이라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어. 국회 활동. 이건 못 막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겁니다.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권영세는 비상계엄이 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검사 출신에다가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진짜 이것이 합헌이다. 이 계엄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 부분에 나중에 이게 까질까 두려워. 권영세한테 이미 알려줬던 사실, 이것이 나중에 까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것이다. 권영세도 밤마다 잠이 안 오겠죠. 그때 전화 받았을 때 하지 마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상당히 의심을 해봅니다. 이 상황을 권영세가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모르고 있지 않다. 검사 출신이잖아. 법 잘 알잖아.
그런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다? 물론 입으로 계엄이 합법이에요 이 말은 안 했지. 다만 그 계엄을 해제하는데 나는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애둘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잘 못 알아듣게. 그래서 계엄은 합법이에요 라는 말을 안 해. 나중에 내가 합법이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찬성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빨리 망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알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이 사람들한테 전화 안 했겠습니까? 김기현이한테 전화 안 했겠어요? 추경호한테 전화한 거니까 추경호가 새벽 1시 30분까지 미뤄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1시 5분에 그것을 결의를 했고 그리고 5분 있다가 국회가 단전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이제까지 그런 개연성으로 볼 때 상황을 읽어보면 추경호가 몰랐다? 추경호가 아는데 권영세가 몰랐을까? 권성동이가 몰랐을까? 김기현이가 몰랐을까? 알았어. 다 알았어요. 나중에 얘들한테 먼저 다 이야기해 준 것이 영상통화로 영상이 아니라 녹취로 남아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까지더라도 그래 내가 그래서 끝까지 탄핵을 반대했잖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짓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합니다. 권영세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 등 야당 그리고 한동훈계 이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 해제 결의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현상이 빚어졌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것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명단에 오른 정치인들 대거 체포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가 설치가 되고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고 전국민 출국 금지가 되고 다 죽어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권영세는 비상입법기구의 의장 정도 할 수 있었겠죠. 왜? 윤석열이가 신임하니까. 그래서 출세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인간이라고 모두 다 인간이 아닌 겁니다. 노상원 수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야당 인사들 다 죽이고 진보 인사 다 죽이고 문재인 정부 출신 정무직 출신들 모두 다 죽이고 진보 성향의 연예인 스포츠인까지 모두 다 죽이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권영세 씨 그런 세상이 좋습니까? 극우 극단주의만 판치는 세상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런데 윤석열이가 너는 살려뒀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죽입니다. 한 번 손에 피 묻히면 눈깔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놈 저놈 다 죽여. 어떻게? 기득권 세력이라고 죽이는 거야. 전두환이가 뭔 짓거리를 했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을 부정부패범으로 몰아서 모두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이는 전두환이를 존경하는데 전두환이가 한 대로 지금 그대로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로 해서 다 체포된다. 국민의힘이 부정부패가 더 많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잖아.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죽는 것이었다. 니들도 함께 죽는 것이었다. 그래서 뭐 반대는 열심히 하겠지 지금. 하여튼 그 권영세 그러면 그동안에는 물론 가식적이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약간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걸 보면 이 정권이 진짜 막바지에 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마지막 발악인 것이죠. 네. 탄핵 인용 그래서 파면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지금 발악을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파면됐을 때 극우들이 국민의힘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때 뭐 했어? 뭐 이러면 아니 그때 나 계엄 합법이라고 했고요. 난 헌재 가가지고 헌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이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 참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 눈앞에 여기만 딱 옆에만 보는 거야 지금. 멀리 볼 줄 몰라 이 바보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권영세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를 엄청 지키는 척하다가 윤석열이가 파면이 돼. 그래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불리해지면 그때 가서 무릎을 다 꿇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극적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극적 효과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또 되게 또 마음이 약하고 동정심이 또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야 그때 엊그제까지 째르던 애들이 갑자기 막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더 측은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러면서 동정표를 더 줄 것이라는 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찬성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완전 반대로 돌아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말과 행동에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권영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자가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구나. 아주 사악한 인간이구나. 교활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도 분통이 터져서 그냥 해보는 말입니다. 오늘 또 언제는 심판을 이어가죠. 9차입니다. 막바지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쟁점은 뻔한 것이고요. 뭐 비상계엄 요건을 갖췄냐? 국회에다가 왜 군대 투입했느냐? 또 뭐 정치인 체포전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지시 주체 그가 대통령이냐 누구냐? 그러나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싹 다 잡아들여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메모지도 있잖아요. 여인영이하고 또 통화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탄핵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권영세는 나중에 극적 효과를 노려서 이런 미친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